원숭이띠 분고 띠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내년이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관직에 있는 분들은 관직에 높이 갈 수 있는 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9월생이다. 병원년이 오면 좋아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들이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거야. 결실이 생기는 거지. 음력 7월부터 12월 이렇게까지 태어난 사람이 일이 풀릴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영상에 저희가 신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새해 인사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지금 다들 을사년에 허리띠 졸라매고 막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이 가고 병오년이 와요. 이 병오년이 오면 일단은 조금 나라가 밝아지는, 아니면 나라가 이제 조금 기반이 닦이는 이런 것들, 좀 프로 같은 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구정까지 마무리들 잘 하시고 병오년에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020년 병원년을 또 기념해서 우리 원숭이띠 분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을 또 떠올리신다면 일단 어떤 것들이 좀 먼저 좀 보이실까요? 원숭이띠 분들은 다재다능하다. 일단 원숭이띠 분들은 먹고 사는 재주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역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생각해 움직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근데 자존심이 강해. 대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강하고 독불장군 같은 기질도 강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우두머리를 대고 싶은 이런 경쟁 심리를 끊임없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남성분들 원숭이띠들은 그래도 덕이 있어요. 조상의 덕이 있고 여자의 덕이 있어. 그 말인즉슨 남성분들은 내 능력을 키우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여성분들은 이게 고독하다야. 고독하다. 고독하다는 초년에 인덕이 없는 분들이 많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성분들로는 원숭이띠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근데 원숭이띠 분들은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숭이띠 분들은 2022년도부터 새롭게 뭔가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가는 것들이 생겨요. 운이 좋은 분들은 좋게 가고, 운이 나쁜 분들은 사고수나 나쁜 수로 가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부딪히거나 깨지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근데 원숭이띠 분들 자체로 놓고 띠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내년이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관직에 있는 분들은 관직에 높이 갈 수 있는 수를 갖고 있는 거야. 운이 좋은 분들에 한해서. 근데 운이 나쁜 분들은 뭔가가 빛이 보이는데 막히는 거야.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진짜 운이 나쁘면 관제수 같은 거, 소송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2022년도부터 왔거든. 내년에는 잘못하면 관제로 인한 것들이나 구설 시비 같은 것들이나 운이 나쁜 분들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특히 원숭이띠 분들 1월생이다. 1월생들은 벌써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1월이 뭐냐면 호랑이띠 같은 거야. 호랑이띠. 1월이 기운으로 따지면. 근데 원숭이띠하고 호랑이띠는 뭐가 돼? 1월이 뭐냐면 호랑이띠하고 원숭이띠는 상충살이라는 거야. 상충살은 부딪혀서 깨져서 망하든가 흥하든가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숭이띠 1월생이다. 근데 병오년이야. 그러면 나를 극하는 7살이 들어와. 나를 극하는 7살. 7살은 뭐냐면 나를 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억압하는 거고. 근데 이 7살이 또 뭐냐면 운이 좋게 들어오면 관직이 높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태어난 일에 따라서 이분들이 관직에 높게 간다든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원숭이띠 1월생이 이 7살이 완전 나쁘게 들어오면 건강수부터 시작해갖고 나를 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어느 게 좋냐면 네. 원숭이띠인데 9월생이다. 네. 9월생이야. 근데 병원년이 와요. 병원년이 오면 좋아요. 왜 좋냐면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들이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거야. 그동안은 결실이 없었다 그러면 결실이 생기는 거지. 이런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인즉슨 원숭이띠 분들이 쉽게 말해줘서 음력 7월부터 음력 12월 이렇게까지 태어난 사람이 병원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이 풀릴 수 있다. 일이 풀린다. 다는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일에 따라서 바뀝니다.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원숭이띠 분들이 1월부터 예를 들어 6월까지 태어난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아마 운이 막힐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대략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 7월에서 12월까지의 생일에 월에 있는 분들은 운기가 더 좋다고 말씀을 해주는데 거의 한 60% 좋다고 말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난 일이 꼭 들어가지 않고는 이게 다 좋을 수 없거든. 내가 일이 모질라는 기운을 채워줄 때는 좋은 거지만 넘치는 기운을 더 넘치게 할 때는 망가지는 거거든. 그냥 간단하게 한 60% 정도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원숭이띠분 아무래도 제일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전을 비우는 원숭이띠분도 좀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띠 분들이 예를 들어 7월, 8월생이다. 이렇게 됐는데 내년 병호년이다. 그러면 나한테 모질라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나 인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풀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근데 원숭이띠 분들이 6월생인데 내가 또 병원년을 만나면 이거는 건강부터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이게 풀린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될 수 있는 거야. 막힌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는 뜻이지. 설명됐죠? 네. 네? 어쨌든 자세하게 본인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거랑은 확연히 큰 차이가 좀 있긴 하겠네요. 당연하죠.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